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배움에는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엔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아침 시간 선물해 드리는데요. 특히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네. 사춘기 자녀 마음을 움직이는 부모의 전문 용어.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왔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원래 그래 하고 문 쾅 닫고 막 집에 가는 경우 방에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다학 씨 어릴 때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부모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그런데 뭐 경제, 스포츠 같이 분야별로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해야 될 말도 전문 용어가 있다고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맑은 숲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이임숙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문 쾅 닫고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문탕 닫고 들어갔을 때 너 왜 그래? 이렇게 묻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들이 나 원래 그래요. 너가 뭐 원래 그러냐고. 너 원래 안 그랬던 아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부모님은 지금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의 이 감정은 과거에 어릴 적부터 쌓여온 스트레스를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대화가. 네. 지금 왜 그래라고 부모는 초점을 하고 그렇죠. 있지만 네. 쌓여왔던 거다. 네. 어릴 때부터 쌓였던 게 사춘기쯤 되면 마구마구 이제 터지는 거죠. 네.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말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공부 같은 걸 시킬 때,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주시고 잘 키우시다가 네. 뭔가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시점부터 부모님도 모르게 너 왜 그래? 열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못하니? 친구랑 비교 또 많이 하잖아요. 비교. 걔는 뭐 잘하던데, 어떻다던데. 형제 자매랑도 비교하시고 또 아이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 이제 초등 시기가 되면은 딴 거 하지 말고 숙제하라고 또 강요를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이 꾸준히 누적되어 오면 아이들은 굉장히 그 속에서 잘 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나는 잘 못하는 아이가 아닌가 이런 좌절감들이 좀 생기는 거죠. 네. 너 뭐 100점 맞으면 뭐 선물 사줄게 이런 조건도 많이 하면 안 좋은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내가 공부 같은 거 혹은 내 과제에서 좀 의미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외부 자극으로 자꾸 동기를 주면은 애들이 점점점 더 뭔가 큰 걸 요구하게 되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문 용어가 있다고 네, 강조하셨으니까 네. 어떤 전문 용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목록을 준비해봤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록 띄워주세요. 5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힘들었구나. 네. 전문 용어라고 하기에는 되게 그냥 좀 쉽게 다가오긴 그렇죠. 해요. 네. 네. 사용을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음 읽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소통의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 읽어주기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나 지금 당장 아픈 마음을 읽어주는, 그래서 해소해주는 가장 첫 번째 치유의 언어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 감정을 읽어줘라예요. 핵심 감정을 예,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억울하면 억울하겠구나, 당황했구나, 뭐 이렇게 좌절감을 느꼈구나 이런 말을 해주라 그러는데 평소에 우리가 그런 감정 단어를 많이 안 쓰고 살아서 네. 그게 막혀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마음 읽어주기를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잘 안 된다라고 호소를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이 뭔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언어 중에 그 효과를 똑같이 볼 수 있는 언어가 뭔지를 봤더니 힘들었구나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근데 어깨에 축 처졌거나 아니면은 오자마자 가방을 팽개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너 왜 그래가 나가겠지만 사실은 그게 신호로 보셔야 돼요. 애가 뭔가 힘든 신호구나. 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힘들었구나. 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죠. 왜 그 이유를 캐물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맞아요. 너의 표정에 나는 공감해. 맞아요. 힘들었구나. 네, 네. 속상했구나. 그치. 슬펐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눈물도 약간 글썽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네.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야. 힘이 돼줄게. 이런 말까지 해주면 너무 고마우지 너무 좋죠. 않을까요? 마음도 좀 진정이 어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배우자 간에 쓰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 학교 갔다 와서 힘들었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네. 말 해줄 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너무 좋죠. 맞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은 그 표정에 공감해 주는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아이들이 많은 문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면은 우리가 막 사과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아이랑 대화를 해야 될 때는 너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보다 너가 친구를 때린 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 아이가 묻지마 폭행을 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 나쁜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한 이유는 누군가 한 사람은 물어봐 줘야 돼. 와. 그래서 얼마나 내가 억울했던지 그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했었던지 이런 아이만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듣고 나면은 이 행동은 잘못된 거지만 너무 짠하고 그렇죠. 이걸 아무도 몰라준 거.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제 행동을 한 아이를 데리고 상담실 오면요. 제가 항상 물어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면은요. 물었다고 대답하세요. 근데 애가 물어봐도 애가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뭐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또 여쭤보면은 왜 그랬는지 물어봤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질문으로 느껴지세요? 다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워낙 어릴 때부터 이 why, 왜라는 이 좋은 질문을 혼낼 때 너무 많이 써서 네.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라는 말을 들으면 살짝 긴장해. 상담사인 제가 아주 옛날에 제가 상담 초기 초보자 시절에도 저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말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아 너에겐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유 없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와 정말 뉘앙스가 너무 다르죠. 이거의 요지는 그러니까 다그치지 말고 그럼요. 천천히 이유를 다가가자. 네, 그리고 묻자. 중요한 건 믿음을 아이를 보여주는 믿어야 거. 돼. 믿어야 네. 된다. 예, 이유 없이 그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 딸이 괜히 그랬을 리가 없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만나볼게요. 네. 보죠. 좋은 뜻이 있었구나. 이미 문제 행동은 있었지만요. 사실 우리는 아이가 그러니까 한 가지 행동에서 네. 문제만 너무 빨리 알아차려요. 아하. 그러니까 나쁜 너 지금 동생 때리려고 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나 이러고 이제 흔들고 있잖아요. 주먹을 딱 봐도 때리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 보시면요, 나 이러고 있어요. 또 다른 긍정적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실제 때리진 않았어. 안 때리고 뭐 하는 거예요? 참고 있어. 맞아요. 자기 노력했어. 네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 순간에 때리려는 거지 하고 우리는 부정적 의도를 너무 칼같이 알아내는데 네. 사실은 참고 있는 그 마음이 아이가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누군가 또 알아주면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상담실에서 아이들이 공격성이 터져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여기 앞에서 놀던 놀잇감들을 던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너 지금 이게 던지고 싶었는데 참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럼 정말로 멈춰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전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면은 네. 동생을 잘못을 고쳐주려고 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럼요. 이런 네. 좋은 거를 계속 동생이 발굴해서. 그런 행동 안 하길 바랬구나. 네, 이런 거가 진짜로 중요한 와. 네. 행동이 달라지는 언어입니다. 네, 힘들었구나 이유가 있을 거야 좋은 뜻이었구나.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뭔지부터 빨리 보죠. 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이건 알 것 같아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무엇을 칭찬할 건가의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잘한 거를 칭찬을 하는데요. 네. 잘한 것보다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난 강점. 예. 그러니까 뭐 배려를 잘하면 넌 참 배려를 잘하는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창의성이 있구나. 네. 싫은 걸 잘 참고 있어요. 그럼 끈기가 있구나.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잘한 것만 우리가 주로 칭찬하는데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들. 또는 그 아이가 그냥 네. 태어난 그 자체에서의 맞아요. 그냥 성질이나 이런 거 예, 성격을.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질을. 그러니까 모든 기질은 강점이에요. 아하. 네. 근데 이 기질을 좀 성숙하게 키워주는 건 부모님 역할인 거죠. 예를 들어 막 느리고 네. 행동이 굼뜨면 신중하구나. 네, 신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많이 배우고 발상의 있습니다.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선생님 아주 강의 내용이 훌륭하구나. 자, 마지막 감사합니다. 5개 좀 보죠. 5번째 보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뭔가요? 살다 보면 우리 아이가 오늘도 많은 문제 행동을 했고 실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살다 보면 내일도 다음 달도 생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또 생길 텐데 네.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봐주면 이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네. 이렇게 다음에 동생이 또 이렇게 하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네, 네. 그러니까 함께 해결하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억지로 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나도 함께 해결하는 주체라는 그런 만족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질문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순간부터 아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거나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네. 더 반항했던 적이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또 반항심에 내가 좋은 방법을 알아도 아니라고 막. 네. 근데 이렇게 우기죠. 물어봐주면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엔 내가 좀 더 이렇게 해볼게. 네, 어머 내가 알아서 얘기할 수 있을 할게. 뭐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부모님은 되게 안심이 되고 네. 우리 아이가 너무 기특하구나를 깨달으시는데 그까지 대화가 안 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요. 요거를 네. 이제 알았어요. 5개 몽도구 막 지금 시청자분들 외웠어요. 막 엄마랑 지금 아빠랑 외웠어요. 네.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요,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대화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보면은,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요. 요리 레시피 하나를, 좋은 레시피를 하나 얻으면 그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레시피를 몇 번 보시나요? 하고 여쭤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5번, 10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제가 5가지 전문 용어 알려드렸는데 지금 기억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네. 아이 행동 앞에서 이거를 다시 확인하고 하시는지 네. 대강 그게 뭐였더라 생각하시면서 하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리 레시피처럼 딱 붙여놓으시고요. 보시고 잠깐만 하고 보시고 얘기하고 보시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몸에 배이도록. 네. 네. 발성 연습하듯이 입으로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 너무 짧다 느껴지시죠? 이럴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을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이어서 모시겠습니다. 월수금요일만 볼 수 있는 상쾌한 2교시 JTBC 뉴스 유튜브에서 잠시 후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숲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이임숙 소장님과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